살아있는 뉴스, 감각이 있는 뉴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IM 뉴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17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3교대 도입 방안 마련 토론회를 열고 연장근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들의 1일 2교대, 격일제 근무 형태로 인해서 노무 관련 쟁점과 처우 문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3교대 도입이 해결 방안으로 떠올랐지만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사업의 경우 전국 1246개 시설, 총 14,003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정부는 중증 장애인과 영유아 장애인에 대해서 4.7명당 2명, 아동 장애인 4명당 1명, 지적 시각장애인 5명당 1명, 지체장애인과 청각, 언어장애인 10명당 6명의 종사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종사자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연중 무휴로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명의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장애인은 30여 명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연장 근로수당은 현저히 낮으며 야간 근로수당의 경우 보조금이 아예 지급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업무 과중, 서비스 질 저하는 물론이고 연장 근로수당의 미지급 소송이 발생함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적합한 운영 및 처우 개선을 위한 3교대 도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이다. 이 주거장애인 시설 운영에 관한 주체가 지방사업으로 유전됨으로써 이 복지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 다시 국고로 환원해서 국가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법률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법률 검토를 해보고 타당성도 좀 보고 했는데 그게 맞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특히 이 장애인들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국가가 책임질 문제고, 다만 우리 복지시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 국가 사업을 위임받아서 하는 문제니까 그 책임을 국가가 지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안을 거의 다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법안을 제가 대표 발의해서 제 박경석 의원 대표 발의로 해서 의원님들 서명을 받아서 고쳐주시라고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게 국회법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정부가 반대 의견을 내놓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물론 제가 대표 발의했으니까 좀 더 신경을 쓰겠죠. 우리 같이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꼭 필요하다 하는 주장을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바로 지금 와보니 오늘 토론의 주제네요. 2교대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봉사와 희생, 그러한 것에 호소하기만은 그런 여건이 안 돼 있더라. 그래서 자꾸 이 경영 운영하기가 어렵게 되고, 때로는 갈등과 소송이 깊어지게 되고, 그러니 이것을 제도적으로 고쳐달라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2교대를 3교대로 고치는 것은 바로 그걸 선출화시키는 문제도 하나 있지만, 또 하나는 주거장애인이라는 특수성에 비추어봐서 그분들은 사실상 24시간 돌봐야 될 필요성 있는 분들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단순히 무슨 노동법상의 갈등 구조를 넘어서 실질적인 거주장애인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복지 수요를 제공하려면 3교대를 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 하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결국은 국가가 넉넉한 지원이
없는 데서 어떤 그 3개월 문제도 시간 연장에 관한 문제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특히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또 특히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그 환경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국가의 큰 목표로 되어 있고 국회에서 그런 토론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돕는 방법이 뭐냐. 사실 최근에 우리나라가 많이 잘 살게 됐다고 하지만 힘이 있는 자, 또 넉넉한 자 쪽에 지원이 좀 많이 되고 또 어려운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특히 그 외롭고 힘들고 그러한 그 사각지대를 잘 살펴서 거기에 대한 그 애로를 풀어주는 것이 정치의 요체가 아닌가. 아직 남은 시간 충분한 토론회 자리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윈윈하는 그런 참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 늦었지만 인사 말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들의 그러한 근무 시간, 근로기준법에 적법한 근로시간을 우리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로 인해서 지금 나타나는 그 노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에는 그래도 뭐 봉사, 헌신 이런 단어가 통했지만 지금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도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그런 그 근로기준법에 적법한 그러한 그 인력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희 입장이고,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예산이 들어가니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정부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냐라는 것을 토론회를 통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좀 하나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주부식비는 이제 인상이 됐는데, 그 이제 당초에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362번으로 인상을 결의를 했어요. 한 1,000원 정도를 거의 올렸는데, 수차례의 이제 그 과정 논의가 이 추정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숫자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어떤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12페이지 이 방송 한번 같이 보시고 숫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원되는 직접 종사자 수는 주중이라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주중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주중 2교대와 주간은 제가 여기 말하는 주간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간을 이어야 됩니다. 2교대 두 가지 기준의 인원수라고 가정하고 각각 추정했습니다. 지금 앞에 지에서 지원 기준이 있는데, 이 지원 기준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 인원을 2교대에 한다는 개념으로 지원된다라고 보는 경우가 하나 하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교대를 가정하고 지원됐다 라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숫자를 추정했습니다. 3교대 대상자는 사무원도 있고 여러 종사자가 있는데, 생활지도원으로 한정하고, 단기 시설은 지원 기준에 따르는 10명당 4명, 이 4명이 어떤 지도원, 사무원으로 되어 있던 시설장으로 되어 있던 이 4명이 다 직접 종사자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임금이 정화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종사자와 인건비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야지 되는지를 옥상상 상주시를 쓰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2008년도에 이제 한국장애인복지회 법무법인 KCR 박상진 변호사는 시설에서 빚어지는 쟁송 관련 문제의 해법을 위해서는 3교대 근무제 형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 근로자들의 임금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 권한이 정부에 있음에도 노동관계법 위반 문제로 쟁송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은 개별시설 운영체제에 몫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박 변호사는 아무리 휴일이 많아도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일 단위로 산정된다. 주 40시간은 일주일에 2번만 일한다 해도 하루에 20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며 격일제의 경우 휴무일 수가 많아도 연장근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노동법적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변호사는 종사자가 이용자와 함께 취침하는 경우 야간 수면 시간이 휴게 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소송 가게 되면 90% 이상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그러면 야간 근로, 연장 근로에 대한 가산연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며 격일제 기준 1인당 29만 원의 체불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소송이 제기되면 자칫 시설 운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3교대는 1일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연장 근로를 발생시키지 않거나 대폭 줄일 수 있다. 주 휴일은 주에 1일 이상이면 되므로 근로일이 증가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법률상 연장 근로 축소에 따른 수당 감소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없어도 시행이 가능하다며 3교대 시행을 적극 추천했다. 근로 생활지도원들에 의한 이제 노동 관련 소송들이 제기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리스크를 줄이고 어떤 경영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3교대제와 2교대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은지는 제가 이제 지시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 부분은 이제 다른 분들이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적어도 이제 이 어떤 그 법률적인 그 노동법적인 리스크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격일제, 2교대제, 3교대제 이런 용어들이 많이 튀어나오는데 일단은 이 용어 자체는 일단 노동법적인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자율적으로 그런 정의를 좀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하고 합의를 하고 논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2교대제라고 함은 그 하루 24시간을 그러니까 근무 시간들을 둘로 쪼개서 이렇게 근무를 하는 시스템을 말하고요. 격일제에는 엄밀히 말해서 2교대제로 들진 않습니다. 예. 격일제는 하루 24시간을 근로자 1인이 이제 한꺼번에 수행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격일제는 소위 그 노동법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2교대제와는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격일 근무제와 1일 2교대와 1일 3교대 이렇게 3단계로 이제 하루 24시간을 몇 번 쪼개느냐 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야간 수면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순간 야간 근로와 연장 근로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지급해야 되는 가산임금이 이제 눈덩이처럼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의 산정 기준은 통상임금 요즘에 한참 그 정치권과 이 재계를 떠들썩하게 전국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죠. 바로 이 통상임금 관련 문제인데요. 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되는 연장 야간 근로수당을 산정을 해야 되는 그 기준이 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인데 이 통상임금에 대해서 어떤 수당이 들어가고 어떤 수당이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근로자들의 어떤 시간당 단가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아주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때 GM 회장이 이제 민원을 얘기할 정도로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 줘야 우리가 투자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근로자들에 의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치면은 38조 원 규모의 소송이라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너무 착해서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중에도 절대로 이러한 소송은 제기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제 발제 부분은 빼놓으셔야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생활지도원들의 근로 시스템은 업무의 특성 자체 때문에 규칙적으로 연장 야간 근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기준 시간 수는 그 통상적인 주간 근무자들의 월 209시간으로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연장 근로 수당도 150%가 아니라 50%로 산정을 해야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근로자들의 지급되는 그 임금에는요, 각종 수당에는 업무의 특성상 규칙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연장 근로에 관한 기본적인 임금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안타깝게도 일선 근로감독관들이 몰라요. 제가 공인노무사를 할 때 몇 번 제가 노동부에 제가 이렇게 일부 시설과 함께 내를 들어가 봤어요. 3시간, 4시간을 설득을 해도 못 알아듣어요. 그 판결문 되게 길잖아요. 두꺼웠다 보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일선 노동시청에서 어떤 굉장히 난해한 노동법적인 어떤 이런 그 지식에 관한 모의에 때문에 그 과다한 시정 지식이 사실 근로감독의 입장에서는 뭐 아무튼 근로자 편에서 더 많이 주라고 해버리면 사실 그러니까 그 당신들 편하죠. 차마 이 자리에서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빨간 티를 입고 왔습니다. 강력하게 요구하는 입장에서 정차는 자리에 애인사랑 시집 박진영 시설장도 현재 하루 2인 1조 24시간 2교대 근무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노동법적 위법성 발생은 물론 각종 행사 참여 등이 발생하면 추가 근로시간이 발생한다. 혹은 다른 직원이 병가 등으로 결근하면 연속 3일을 근무하게 된다며 연장 근로의 과다 발생, 야간 수면 시간의 휴게 시간 불인정, 체불액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종사자가 근로기준 초과 금액을 노동지청에 요구하게 되면 소송 부담이 크고 체불임금에 대한 수천만 원의 예산과 소송을 대비해야 한다는 현실이 시설 운영 주체에게나 주당 최대 100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하는 종사자 모두 가혹한 현실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박 시설장은 열악한 근무 조건으로 종사자들이 오래 견디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관리자는 운영의 어려움에 숨이 차고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피해로 귀결된다며 3교대는 질적 서비스는 물론 종사자의 휴일 보장, 장기 근속의 유도 등 많은 서비스 효과를 가져온다. 많은 추가적 비용이 수반되지만 이를 복지 비용 증가 측면으로만이 아닌 사회복지 일자리 확대 창출에 효과적 측면과 인권보장 차원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천만 원을 투입하고서도 모자라는 인력을 투입하고서도 제대로 운영했을 때 그에 따른 종사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더불어서 체불임금액도 늘어나야 되는 이러한 이 현상에서 시설장들은 단기보호시설과 공동생활과정을 운영해야만 합니다. 거주시설에서 인권적인 측면에 관한 부분이 문제가 되었다면 앞으로 머지않아 이미 시작된 것도 있지만 머지않은 시점에서 우리 시설장들은 인권 플러스 이러한 노사관계에 관한 노동권에 관한 문제를 함께 안아야 될 것입니다. 현재는 아닐지 모르지만 불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복지시설 현장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시설장님이 아마 감당해야 될 큰 고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에 맞물려서 우리 소규모 시설에 있는 단기거주시설과 공동생활과정은 여기 계시는 생활시설의 원장님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아마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여지없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는 소규모 시설의 입장에서 3교대, 물론 이것이 2교대에서 3교대, 3교대에서 2교대 이런 상황을 들어가서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우리 시설장들의 운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은 단기보호시설이든 공동생활과정이든 소규모 시설에서도 절실하게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고 이것이 꼭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오늘의 3교대 재토입 촉진을 위한 우리 교육을 주체 등을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저희 시설은 이제
규모가 상당히 큰 시설이 아닙니다. 거주인들이 36명의 생활하고 있는 시설이고, 거주인들의 36명의 시설이 된지도 불과 한 5년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설은 2006년도에 설치해서 28년도에 직원들이 채용되는 시설입니다. 또한 규모도 되게 작았고요. 두 채의 건물에서 어느 정도 절반 정도의 인원들이 두 채의 건물에 나눠서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시 밤에 다수의 인력이 투입이 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있었고, 적인 운영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시설 초창기 때 됐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요, 저희 시설은 2008년도와 2011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공인공사 기능과 함께 의뢰근무보다는 단기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충남 금산이라는 작은 농촌 지역입니다. 인구수가 상당히 적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직원 채용에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1년에 신규 직원 채용이 발생되는 건수가 대략 한 5명 정도가 됩니다. 이직에 의해서도 발생이 아니면 신규 직원 채용에 의해서도 발생이 그럴 때마다 그 신규 직원 채용하는 기간이 길게는 6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거는 이력서가 많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이력서가 들어왔을 때 출퇴근의 문제가 지하철이 바로 버스가 바로 안내할 수 있는 이렇게 역세권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 지역처럼 뭐 직원 채용의 문제나 직원들의 출퇴근에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원론적인 부분에서 좀 접근을 좀 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도 사실은 이렇게 2교대제냐 3교대제냐에 대해서 회의가 하는 것들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각각의 시설에 따라서 그다음에 근무 조건이나 공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근로 형태들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기본적으로 깔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면 3교대라는 획일화된 근무제 도입의 임금 하락과 종사자 기피 현상 등으로 반대하는 토론자들도 있었다. 먼저 충남 금산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 다솜 최영진 시설장은 현재 당직제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 입장에서는 3교대 도입이 비효율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시설장은 3교대 도입은 현재 당직제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 입장에서는 불필요하다. 획일화된 근무 형태는 시설의 다양한 상황과 시설의 가치축을 축소할 수 있다며 우리 시설의 경우 거주 장애인들이 낮에 더 많은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낮과 밤에 같은 양의 직원을 투입하면서 지내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최 시설장은 시설에서 24시간 케어를 진행해야 하는 거주인이 있는 반면 33%라는 잠깐의 라운딩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도 있다. 이들은 낮에 일터 등에서 생활을 하고 저녁에는 시설에서 생활한다. 이런 거주인들에게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서비스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면서 반대로 67%의 장애인은 개별적 맞춤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2교대 및 3교대 근무는 우리 시설의 전반적 상황에 비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 시설장은 현재 시설 당직 제도의 직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 월 평균 4회의 당직을 수행하면 되고 주 40시간 제도 도입으로 인한 휴무 확대로 휴식도 보장된다며 종사자들은 2교대, 3교대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다. 근무제도에 대한 논의보다는 다양화되는 시설에 맞는 근무제도 컨설팅 지원 제도가 더욱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것들을 개선을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투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보다 거의 한 2배 이상 예산이 투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굉장히 고민이 많죠. 그래서 기본급여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기타 시간의 수당 연장 근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에서 엄청난 인건비가 투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부분을 조금 회피하기 위해서 기본급여를 높이는 대신에 시간을 총 임금을 예를 들면 올해 한 200만 정도로 170이었는데 200만 정도를 올려야 되겠다.
판단되어지면 그 200을 기본 급여에 인상시킨 것이 아니라 총액을 정해놓고 기타 수당, 특히 신원의 수당으로 전환해서 약간 편법적으로 올렸습니다. 결국은 보면 지금 기존에 거주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의 기본 급여가 시간의 수당이 시간의 수당이 아니고 종사자들이 받아야 될 급여를 쪼개서 낮다고 보시는 게 가장 저는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게 연장근로 수당이 줄어들게 되면 사실은 기본적인 생계조차 유지가 어려운 정도의 기본 급여의 감소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는 투여가 증액이 되지 않는 3교대로 이루어지고 이것들이 연장 근로수당을 줄이게 되는 상황으로 발생되어진다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건들로 인해서 단순하게 연장 수당의 감소가 아니고 전문적인 사회복지 종사자나 계산을 해보면 이제 그 요양봉사보다 훨씬 적은 수의 임금을 받게 되어지는, 그래서 사회복지 시설의 어떤 지원을 회피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사실 이전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사회복지사 2명이 결혼해서 아이를 2명 낳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권자가 된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사실은 연장근로 지금 이제 한참 논의하고 있는 부분들은 연장근로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2가지 정도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은 이건 아까 박상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투여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분수의 인원들이 투여가 되어야 됩니다.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투여가 되죠. 그런데 이 부분들을 사실은 아까 박상진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야간에 100%를 넣느냐, 야간에 50%를 넣느냐, 이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사실은 시설 공간이 있다 보니까 시설 공간이 각 방이 별도로 구별되어서 한 방마다 교사들이 한 사람씩 붙어야 되는 구별 같은 경우는 야간에도 여전히 한 사람씩 붙어야 됩니다. 각 방마다. 그러면 야간에 100% 인원이 투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3교대로 돌리고자 한다면 엄청난 인원의 수요가 돼야 되는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2개의 공간들을 조금 변형해서 요즘에 각 방이 구별을 정리게 돼서 저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3교대제 근무가 과연 장애인들의 서비스질을 높일 수 있느냐라는 고민들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예산안이 추가돼서 반영이 되어져서 인원이 늘어나서 3교대를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2교대 인원을 가지고 3교대를 했을 경우에 과연 이것들이 장애인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배경은 저희가 1985년부터 유동자하고 결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동안은 쭉 계속 좋은 사안으로 이제 노조를 한편 실제로 시간의 수당 미지급으로 소송을 진행 중인 홀투131 신일은 시설장은 그간의 고충을 토로하며 현재 근로기준법에 맞춰 어렵게 3교대로 전원했음을 밝혔다. 우리 시설은 2001년 전일제에서 주야 2교대로 시행해왔다. 그런데 지난해 퇴직 직원과 현직 직원 78명이 시간의 수당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진정했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임금체불 약 3억 9천만 원이 검찰로 송치돼 형사소송이 제기 중이라며 민사로도 야간근로 휴게 시간에 대해 체불임금 소송 15억 원도 함께 제기된 상태라고 말했다. 근로계약서상 휴게 시간이 기재됐더라도 실제로 일한 실질 근로시간이라면 휴게로 봐주지 않는다. 취침, 식사 시간을 휴게 또는 대기로 보느냐에 대한 판단이 사실상 어렵다며 정부에서 위임받은 복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과 임금 관련된 위반은 법인이나 시설장을 주체로 보고 있어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지난 3월부터 3교대로 전환한 상태다. 근로기준법에 준한 노동 분쟁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3교대제 전환이 필요하다며 당장은 근로자들의 임금 조하로 조항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근로 환경과 여건이 개선되어서 장애인들의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3억 9천 임금 체불이 돼 있어서 지금 저는 현 원장이지만 3년 전까지 소송을 하다 보니까 전 원장님까지 검찰에 송치가 되었고 지금 공소 제기로 지금 집행유예까지 가지 않았지만 지금 그런 제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사건으로 가면 이분들이 일단은 이제 휴게 시간을 4시간을 인정해준 근로감독관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그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법인의 대표, 이사장님의 대표 상대로 57명이 체불임금을 소송을 했는데 15억 원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기를 했고 저희가 한 5차례 심리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7월 5일날 1심을 판결하기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그동안 다른 판례도 많이 제출했고 또 시설장님의 그 탄원서도 같이 서명도 하고 여러 가지를 제출을 했는데 판사님이 이제 조정을 좀 해보겠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 양쪽 원고하고 피고를 불러들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사도 사실 이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기본적인 것이 근로자가 그 시간을 자유롭게 뭐 잠을 자든지 아니면 뭐 외출을 해서 뭐 애인을 만나든지 아니면 게임을 하든지 인터넷을 하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느냐 여부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그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명백하게 휴게 시각을 정하고 수면 장소까지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는 만약에 그것을 사용자가 알고도 묵인 방치했다라고 하면 묵시적인 노무 수령이 되기 때문에 근로시간 인정이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발견 내지 이렇게 확인했을 경우에는 즉시 근로를 하지 말고 휴게를 취할 것을 이제 이렇게 지시를 해야 이제 이런 어떤 현재 중반 때 복지부를 찾아가가지고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있어요. 사무관을 찾아가가지고. 근데 일단은 그때 당시에는 사무관의 입장은 이제 안 된다가 이제 이었습니다. 즉 이제 보조금 명목으로 나간 것은 그대로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되지. 예를 들어서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나간 이제 그러니까 인건비가 지원되는 그것을 지급받아서 근로자에게 지급을 할 때는 그것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글쎄요, 적어도 근로기준법상은 근로기준법상은 복지부가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사가 그런 어떤 종사자 특별수당 재원을 가지고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 자체는 노동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그 시설과 복지부 사이의 관계에서 어떤 회계감사의 어떤 지적 대상이라든지 네. 30쪽에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200분은 어떻게 나올 수 있는 수치인지를 물어보셨고 더불어 포괄임금제가 무엇인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노동법 강의를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성격이 되는데요. 괜찮겠습니까? 어떻게 간단하게 해주시고 따로 그 강의 시간을 한번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라는 것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월 임금이 과연 몇 시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냐를 산정하는 것이거든요. 200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이제 그런 근로자들을 전제로 했을 때, 주로 이제 주간 근무자들이죠. 그런 근무자를 전제로 했을 때 그 근로자들의 시간, 이제 그 통상임금 산정하는 이제 기준 시간을 말하게 되는데요. 그 산정은 예를 들어서 일주에 40시간을 하고 거기에 이제 1주당 이제 개근을 했을 경우 7주율로 발생하는 8시간분을 더해서 일주에 48시간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7로 나누면 하루가 되고 곱하기 365를 하면 1년분이 되고 그걸 다시 12로 나누게 되면 바로 이제 월 평균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시간이 209가 되고요.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 생활지도원들처럼 이제 기본적인 약정 근로 시간 자체 연장 근로가 이제 되어 있는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일주일에 48시간이 아니라 총 근로 시간에 대한 대가로 보고 이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도 산정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포괄임금제라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연장근로수당은 실제로 매월 근로자가 연장근로시간을 몇 시간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매월 달라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후적인 수당입니다. 하지만 이 사후적인 어떤 수당이 노무관리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 사후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사전적으로 예측을 해서 이렇게 월 고정액으로 지급하는 이런 어떤 수당치기가 되겠는데요. 사실 포괄임금제라는 것은 이제 다양한 임금, 다양한 어떤 형태가 있지 어떤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후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사전적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 제도다. 하지만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으며 어떤 구체적인 어떤 업무 실패라든지 약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근로기준법적으로는 통상임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줄어들므로 해서 그 연장근로, 야간근로 수당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총임금이 줄어드는 것은 우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회의 입장입니다. 그 금액에서 뭐 이렇게 실제 이런 거를 산정을 해가지고 초과분이 발생하더라도 사용자가 더 이상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는 그런 판결이 이제 포괄임금제에서 가장 사업주들에게 유리한 그런 판결인데, 이제 그 평화의 집 한우사업 시설장은 3교대 시행은 임금 체불은 피할 수 있으나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다. 연장근로를 줄인다는 것은 시설의 환경과 근로조건을 획일화한 경우로 일반적 오류라면서 각 시설마다 방 구조와 근로조건이 제각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시설장은 3교대로 근무하더라도 주휴무, 공휴일, 연차휴가 등 각종 휴무 및 휴가 발생 시에 대체 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2교대 근무가 빈번히 이루어져야 한다. 연장 근로시간이 현재보다는 줄 수 있겠지만 복지부에서 규정한 연장 근로시간보다 적게 발생할지는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 시설장은 연장 근로가 줄어들면 수당 감소로 이어진다. 이는 전문직 사회복지 종사자의 임금이 요양보호사의 임금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며 이전에 수없이 회자되었던 사회복지사 2명이 결혼해서 아이를 2명 낳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현실이 된다면서 결국 서비스의 질 저하로 거주인들의 삶의 질 역시 저하된다라고 말했다. 형식상은 근로기준법에 적합하다. 3교대 하는데 3교대 가면 근로기준법 위반 안 될 것 같습니까? 말이 그렇죠. 제가 노동자를 경험하니까 저번 30년만 훈련하면요. 원장님들 400명 푸시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죄송한데 질문이신지 의견이신지? 의견과 질문을 같이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의견은 제가 다른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좀 해주시는데 원장님 이왕 일어서셨으니까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시설 현장에 이배수를 할 것인지 임금을 현실화시킬 것인지 논란이 있을 때 그 당시 시설은 이배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상 인사노무관리의 가장 문제는 감정까지 가면 안 됩니다. 감정까지 가면 결국 임금으로 들어갑니다. 인력을 배치를 더 해달라.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전 고민으로 생각하고 이제 했더니 몇 번 분들하고 이제 토론을 하면서 이거는 좀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의견 나와서 긴급 토론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지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을 그러니까 원칙을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